1919년 3월 1일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어요.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 서울 거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해 보였죠.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고 발걸음이 달랐고 가슴속에 품은 것이 달랐거든요. 대한독립 만세. 아주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듯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하늘을 향해 터져 나왔어요. 만세, 만세, 만세. 태극기가 일제히 하늘 위로 솟아올랐어요. 흰 바탕에 붉고 파란 빛깔이 차가운 봄바람에 힘차게 나부꼈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울면서도 웃고 떨면서도 힘차게 걸었어요.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은 어머니도,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도, 교복을 입은 학생도 모두 함께였어요. 신분도, 나이도, 이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태극기를 든 손과 만세를 외치는 목소리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죠. 그 외침은 서울 하늘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작은 마을 골목 깊숙한 곳까지 닿았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함성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3.1절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을 향한 평화로운 첫걸음입니다. 매년 3월 1일이 되면 국기를 달고 기념식을 합니다. 바로 그날이 3.1절, 한국어로 3.1절이에요. 3.1절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경일 중 하나로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한국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아주 특별한 날이랍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9년 한국은 일본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어요. 일본은 1910년부터 한국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아 다스렸고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과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죠.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마치 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억울함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죠.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서울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외침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학생들도, 농민들도, 상인들도, 선생님들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목청껏 외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 만주나 연해주, 심지어 미국에서도 같은 날, 같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야말로 온 민족이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죠. 3.1 운동에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점은 바로 평화로운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억압에 맞서면서도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쥔 것은 오직 태극기 하나뿐이었죠.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폭력이 아닌 목소리와 행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평화로운 저항 정신은 훗날 세계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감을 주었어요. 물론 이 운동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본 군대는 평화롭게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많은 분들을 붙잡아 가뒀어요. 유관순 열사처럼 젊은 나이에도 두려움 없이 만세를 외치다 목숨까지 잃은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자유롭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거리에 나선 한국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단결 그리고 평화로운 정신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친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썼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잤습니다. 모두 아시죠? 텔레비전과 어울리는 동사는 보다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단순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한 줄의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그 시절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들여다보면 3.1절의 의미가 훨씬 더 가슴 깊이 다가온답니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하며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이때부터를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데요. 강점이라는 말 자체가 강제로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식민지가 된 것이죠. 가장 먼저 달라진 것 중 하나는 바로 말이었어요. 일본은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는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했어요. 한국어와 한글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죠. 생각해보세요. 매일 쓰던 말을 갑자기 쓰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요?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민족인지를 담아내는 그릇이거든요. 그 말을 빼앗긴다는 건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시도나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한국의 땅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빼앗아갔어요. 농민들은 빼앗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의 많은 부분을 땅 주인인 일본인에게 바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정작 내 손에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고달픈 삶이었죠. 전국 곳곳에서 수탈된 쌀은 배에 실려 일본으로 건너갔고 정작 그 쌀을 키워낸 사람들은 배를 골키 일수였어요. 말도 이름도 땅도 빼앗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고 진한 슬픔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그 슬픔이 그냥 체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아픔이 쌓일수록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도 함께 단단해져 갔거든요. 빼앗긴 것들이 많을수록 되찾고 싶은 마음도 더 강해지는 법이니까요. 나라 안팎으로 독립을 향한 움직임들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생겨났고 국내에서도 비밀리에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마침내 그 모든 열망이 한 곳으로 모여 폭발한 순간이 바로 1919년 3월 1일이었어요.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뜨거운 함성. 오랜 시간 억눌려온 슬픔과 분노, 그리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마침내 하나로 폭발한 날이 있었어요. 바로 1919년 3월 1일이에요. 그날 아침, 서울 하늘 아래에서 시작된 하나의 외침은 삽시간에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마침내 세계 끝까지 울려 퍼졌답니다. 그날의 시작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탑골 공원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과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평소처럼 길을 걷는 척했지만 모두의 주머니 속에는 작게 접어 숨겨온 태극기가 들어있었죠.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어느새 공원을 가득 채운 군중 앞에서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손병혜 선생님을 비롯한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이 선언서에 서명했는데 이분들은 종교인, 교육자, 지식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분들이었어요. 선언서의 마지막 글자가 읽히는 순간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주머니 속 태극기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떠나갈 듯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함성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소리가 탑골공원을 넘어 종로거리로 서울 도심 곳곳으로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태극기의 물결이 도시를 가득 메웠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함성이 서울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똑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농민도, 아직 어린 학생도, 나이 드신 어르신도 모두 함께였어요. 신분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일본 군대와 경찰은 이 평화로운 시위를 강제로 막으려 했어요.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을 붙잡고 때리고 가두었죠. 하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한번 타오른 불꽃을 완전히 꺼버릴 수는 없었어요. 3월 1일 하루로 끝날 것 같았던 만세운동은 4월까지 무려 2달 넘게 전국에서 이어졌어요. 역사가들은 이 기간 동안 약 200만 명 이상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당시의 인구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1운동이 남긴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 거대한 만세의 물결이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독립은 됐나요? 안타깝게도 3.1운동 이후에도 일본의 지배는 계속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외쳤지만 그 외침 하나로 곧바로 나라를 되찾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1운동이 실패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3.1운동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을 역사에 남겼거든요. 3.1운동이 가져온 가장 위대한 결실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이에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한마음으로 일어선 것을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은 깨달았어요.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싸울 때가 아니다. 하나로 뭉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깨달음이 씨앗이 되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답니다. 임시정부라는 이름에서 임시는 아직 국내에 자리 잡지 못했지만 언젠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어요. 이 임시정부는 엄연히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식 정부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외교 활동을 펼쳐 세계에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고 독립군을 조직해 일본과 싸우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활동을 이어갔죠. 3.1운동은 국제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평화롭게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을 일본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장면이 외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또한 이 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독립운동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족 독립운동에도 영감을 주었다고 해요. 작은 나라 한국에서 시작된 외침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정말 가슴 뿌듯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3.1운동은 결과적으로 그날 바로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루었어요.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모으고 체계적인 정부를 세우겠으며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방향을 정했고 세계에 한국 민족의 존재와 의지를 알렸죠.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1945년 광복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3.1운동은 독립의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피어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시작이었던 셈이랍니다. 오늘과 미래에 던지는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 지금까지 3.1절이 무엇인지, 그 시절 한국인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뜨거운 함성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돌아보았어요. 1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 3.1절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그날을 잊지 말자는 다짐이고 감사하자는 마음이며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약속이랍니다. 3.1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평화의 소중함이에요. 총 한 자루 들지 않고 오직 목소리와 태극기만으로 세상에 외쳤어요. 폭력으로 폭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평화를 실천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럴수록 3.1운동이 보여준 평화로운 저항의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힘이 아닌 신념으로, 무기가 아닌 연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하는 힘이에요. 3.1운동이 그토록 위대했던 이유는 어느 한 영웅이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양반도, 평민도, 남성도, 여성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신분과 나이를 잊고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처지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자유를 원한다는 하나의 마음이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었죠. 이 연대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소중한 교훈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는 것이 곧 힘이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을 곱씹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야 우리는 현재를 더 감사히 여기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매년 3월 1일 태극기를 바라볼 때마다 그날의 함성을 기억해 주세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선 수많은 사람들을 목이 쉬도록 만세를 외쳤던 그 뜨거운 마음을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3.1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이야기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 계속 피곤하네. 꼭 거창하게 시간을 낼 필요는 없어.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걷거나 쉬는 시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해. 업무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트레칭은 바쁜 직장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다.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으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제대로 운동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모두 아시죠? 여자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운동 습관도 건강 관리에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가 정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 계속 피곤하네. 꼭 거창하게 시간을 낼 필요는 없어.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걷거나 쉬는 시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